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대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 기업 앞으로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몇몇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의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이라는 과제를 입에 올리자 머스크 CEO가 활짝 웃으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우주에 대한 내용들이 원래 시장에서 몇 번씩 나오긴 했는데 1기 정부 당시에는 우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는 과감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1기 정부 당시에 미국이 우주의 리더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동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옆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죠.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현재 경제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로 인해 우주 개발의 경제성이 입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주 항공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시장이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혜주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1순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하기 임박했습니다. 2025년도 2분기에 스타링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과시한 스타링크가 올해 2분기 초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 자체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컴퓨터 보유량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을 봤을 때 미국이나 혹은 유럽처럼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한국이 압도적인 선두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스타링크에 대한 확장 속도가 워낙 빠른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년 뒤에는 변화가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이 그 나라에 자신들의 나라에 이 통신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도 고용해서 사람을 써야 되고요. 설비 투자도 해야 되는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가 없이 확장이 가능하죠. 그냥 하늘에다가 현재 올리고 있는 저궤도 위성들을 쭉쭉 올린 다음에 그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나 많은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통하지 않는 음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유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118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23년도 11월에 이미 스타링크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성을 이미 입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시장을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독점을 했지만 이제는 경쟁업자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통신, 데이터 전송, 원격 감시 등 위성 기반의 서비스가 현재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AI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뭐가 있죠? 자율주행 분야가 있고요.
로보틱스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 저궤도 위성의 6G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엄청난 연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따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재사용 우주 발사체 뉴 글렌을 쏘아 올릴 예정으로 스페이스 X에 도전할 예정이고요. 얘네가 원래 발사한다고 했지만 시스템의 이상 문제로 발사가 연기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발사가 진행이 되고 그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은 스페이스 X가 주도해왔던 민간 우주 시장에서 스페이스 X와 본격적인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발사가 또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의 독주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스타링크와 유사한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하면서 저궤도 위성을 3,000개 넘게 띄워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이 고궤도 위성이랑 다르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처럼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 분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해 대다수의 위성을 발사한 스페이스 X가 있지만 중국도 심우주 탐사 역량을 키우고 산업용 우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쏘았던 이 우주선이 한 230개, 240개 중에서 100개 이상이 스페이스 X인 건 맞지만 현재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러한 우주 발사체를 준비하면서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발사하는 태넌 2호기 탐사선은 지구 근처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샘플 채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행성 간 우주에서 수집한 최초의 샘플이 됩니다. 사실 이 우주항공 부분에서 이 소련이 물론 잘 나갔던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월등히 앞선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분야도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고요.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저궤도 위성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AI와 로봇 즉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유럽, 중국이 모두 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유는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맞설 위성통신망 구축하는 우주 프로그램에 약 106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안보와 주권 확립의 저궤도 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전략적 중요 지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 감시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궤도 위성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보틱스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지상 관측에 훨씬 더 유리하고 정밀하게 맵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군사 정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젝트 통신 위성은 2029년도 중반에 첫 번째 발사가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2030년도 말에 본격적으로 위성 통신망이 운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쏘고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스타링크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투자에 대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EU의 회원국의 군대에 안전한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업용 고객에게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준비해야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올해 2분기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6G가 활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초고속 데이터 전송부터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성 강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G 기술이 상용화되게 되면 자율주행, 도시항공교통, 3D 홀로그래픽 등 무선으로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고속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스타링크가 1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되는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무선 인터넷의 서비스를 한정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스타링크의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테나만으로 위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 3사는 이미 스타링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박이나 비행기 이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협력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경쟁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봤을 때도 현재 스타링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스타링크에 대한 모멘텀들이 국내 시장에서 분명히 적용이 될 텐데 사실 2월 이제 다가오는 2분기에 스타링크 말고도 6월달 그리고 다가오는 11월달까지도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럽 우주국은 지난 1월 15일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없는데 모렐 국장은 ESA와 우주청이 서로 희망하는 협력 분야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월 달에 이행약정을 완성시켜서 협력 공식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국제협약이 공식화가 되게 된다면 11월 달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 분야를 더 확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월 달이 아니죠. 2분기에는 스타링크, 6월 달에는 유럽과의 국제협약을 통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다가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특히나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 그 가능성, 그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루미르입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우주산업에서 주 야간 전천 후 지구 관측이 가능한 SAR 위성 시스템과 위성 영상, 정보 서비스, 인공위성 관련 전장품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루미르는 스페이스X, 즉 일론 머스크와 가장 직접적인 계약이 진행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루미르 X 1호기 계약에 이어서 이번에 2호기 발사 계약까지 체결이 됐고요. 2025년도 2분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한국 상륙에 따른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때 루미르도 같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